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베네치아는 120여 개의 인공섬과 그 섬들 사이를 흐르는 200여 개의 수로와 400여 개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많은 궁전과 성당들은 일반적으로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처음 세워졌고 14세기에서 16세기 전성기를 거치며 다시 개보수를 하거나 유력 가문들은 앞다투어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나갔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경쟁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대운하를 따라 지어졌던 베네치아 부호층의 개인 저택들은 현재 박물관이나 호텔로 쓰이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고 둘러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제한 수상버스 이용이 가능한 베니스 카드를 구입해서 수상버스를 타고 달리면서 궁전들의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이러한 베네치아의 시작은 5세기 오늘날의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이 훈족의 맹렬한 습격을 피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베네치아 석호의 섬들로 도망을 가서 갯벌지대를 개척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부터였습니다. 환경적으로 염전과 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장사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던 베네치아는 교역과 장사를 하러 외부로 배를 타고 나가면서 상술과 항해술이 발달하였습니다. 7세기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도제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대표를 뽑으면서 베네치아 공화국으로 탄생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도제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독재를 경계하였으며 엄격한 법을 제정하여 귀족, 정치인, 상인, 평민 등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을 적용하며 멸망할 때까지 공화정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베네치아 정부는 빈부의 격차를 유발하는 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상단들도 보호하고 육성하여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며 인권 존중도 중요시 여겨서 선장이나 귀족 등 권력자들이 평민이나 일반 선원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으며 노젓는 사람도 노예가 아닌 고용의 관계로 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9세기에는) 꾸준히 난민들이 유입되고 주민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들은 석호 일대를 조금씩 간척해 나갔습니다. 나무 말뚝을 진흙과 모래 속에 촘촘하고 굳게 박아 넣었고 점토를 부어 단단하게 굳혀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위에 석회한 판들을 깔아 기단을 만들고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잘 부러지고 뒤틀리고 부식되어서 돌이나 시멘트 등에 비해 내구성이 약한 건축자재이지만 물속에 나무를 박아 넣어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게 되면 곰팡이나 벌레가 끼지 않아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여 함락시키고 동지중해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13세기 후반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지중해의 동쪽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르네상스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등 베네치아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대서양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베네치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지중해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오스만 제국과의 대립과 전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1797년 1200년 역사의 베네치아 공화국은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수상버스를 타고 대운하를 달릴 때는 어째 마음이 그저 그랬습니다. 아마도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베네치아 구경을 너무 많이 했던 까닭인지 현실감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알토 다리에 올라서서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베네치아에 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되었고 그 후로는 베네치아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눈으로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알토 다리 바로 옆에 무료 전망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탑이나 전망대 같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경관에 그다지 만족감이 크지 않은 편이라서 굳이 돈 내고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르는 일에 돈 쓰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물길이 흐르는 베니스를 내려다보고 싶은 제게 좋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리알토 다리 근처에 DFS 백화점에서 루프탑 테라스를 열어 예약제로 15분씩 무료로 전망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하고 5층 높이라서 탁 트인 전망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원하게 구경을 잘했습니다. 내용이 재밌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